자, 결국은 이제 이 피부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딸 이방카와 사위인 쿠슈너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그 둘이 선거운동에서 손을 사실상 뗐고, 그 두 사람은 2020년 대선에 트럼프가 실패한 이후에 사실상 정치랑 손을 긋고 이제 가족 문제하고 자기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장남이 급부상을 했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래서 뒤에 주니어만 붙어 있죠. 줄여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돈 주니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 아들이 이번에 뭐 선거 유세를 아버지 대신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 아버지와 같이 또 연단해서 유세도 많이 했고, 닮기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대신 어디에 가면 지지자들이 거의 뭐 락스타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이 77년생인데 그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의 그 아들이고 자식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주요 경력이랄 게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쭉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고 아버지 돕고 이제 이런 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방향성이랄까, 선거 캠페인의 기조를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요 인물들을 데려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에게 실세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자, 대선 당시 그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네, 자, 트럼프 주니어. 자, 이번 대선에서 주니어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그 이방카 트럼프와 그 제릿 쿠시너 부부의 역할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모난 면을 좀 둥글둥글하게 하고 트럼프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미지도 좀 그래요. 굉장히 뭐 선남선녀고 유하죠. 아주 지적으로 생겼고 세련된 이미지를 인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 장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운맛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보수파적 이념의 그 강성이고 또 그런 걸 표현을 하고, 뭐 굳이 우리가 싫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시간 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힘으로 차라리 불만이 많은데 지금까지 투표 안 했던 사람을 끌어내자. 이런 쪽으로 선거운동의 기조를 잡는데 이 장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맷 게이츠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그런 면을 그 뉴욕타임즈에 설명을 했던 인터뷰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예 뭐 이 우리 싫다는 사람 그냥 접어두고 이 불만 많은 사람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더 노력을 하자 이런 뜻이군요. 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집권당인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당시 후보죠. 정책에 반대하는 선거 전략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Murdered a father of thre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Kamala Harris pushed to use tax dollars to pay for his sex change. I made sure that they changed the policy so that every transgender inmate would have access. It sounds insane because it is insane. Kamala was the first to help pay for a prisoner's sex change. The power that I had, I used it in a way that was about pushing for the movement, frankly, and the agenda. Kamala's agenda is they, them, not you. 자, 저 사건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범죄자가 내가 성전환을 원하는데 그걸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수술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요? 저게 이제 그 2005년인가부터 시작된 사건의 결과였고 그 카말라 해리스는 2017년에 그 주의 상원의원이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칼자루를 쥐기 전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쭉 선거를 통해서 성장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런 정책을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 해리스가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중심보다 훨씬 더 좌파 쪽에 있는 인물이다. 그게 이제 그 저런 선거 광고의 어떤 그 메시지였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운동을 저런 식으로 끌고 가자는
그 목소리를 캠프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너무 센 그 메시지를 내는 거는 또 미국의 그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칫 밀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반론이 공화당 쪽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아버지의 선거운동의 메시지를 좀 더 보수적인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신 저런 정치 광고 같은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다수를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번 그 미국 대선이 네. 경제 문제도 중요했지만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슈에 있어서 좌와 우의 대결이었던 측면도 강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우파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해서 아버지한테 입력을 하는 통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인선도 많이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를 영입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의 그 정치인을 포기시키게 만든 것도 네. 주니어라고 그래요. 사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많이 나올 때는 한 15%까지 네. 지지율이 나오다가 올 여름에는 그게 한 5%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5%라도 올 여름의 선거 판세를 보면 그 5%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는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트럼프 쪽으로 끌고 온 게 바로 이 돈 주니어의 역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아주 유명한 백신 불신론자입니다. 그렇죠. 예, 백신을 맞으면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저도 백신이 싫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 쪽으로 넘어오면 그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주겠다. 이런 딜을 치고 성사를 시킨 게 바로 돈 주니어의 성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셈인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백악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백악관에서 직접 역할을 맡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관직은 맞지 않고, 네, 예, 캠프에서도 장남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뭐 자기 그 의견을 집어넣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성과를 자랑을 하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마쿠에서 영향력을 내가 원하는 분야에만 행사하는 거를 오히려 즐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기 때의 딸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정식 고문 직함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어떤 공식 조직도에 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는 남들한테 내가 측근이고 실세요라고 보여주지 않아도 필요가 없죠. 자기는 장남이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네. 예,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올해 여름에 이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방한 당시의 영상이 잠깐 있는데 잠시 보시죠. For me and my family and many Americans and probabl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e were able to witness that test of faith just a few short weeks ago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Something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something that frankly should have been a very easy shot was diverted in a way improbable or inexplainable through any other way other than faith. 네, 자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에서 한 이른바 신앙 간증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화면이 저거밖에 없어서 저걸 할 수 없었습니다만 뭐 저희는 종교적인 편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트럼프 주니어가 그래도 한국을 와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다.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 영상은 사실은 8월보다는 훨씬 뒤늦게 알려진 네. 측면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보수우파 이념의 신봉자고 또한 교회에도 충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아버지와의 약간 차이이기도 해요. 아버지 트럼프는 교회랑 썩 좋기만 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기 네. 때는 교회의 힘을 활용해서 집권을 했지만 이기에는 이제 교회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독교 우파랑 좀 더 가까운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네. 78살인데 미국 역사도 보면 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부자지간의 대통령 한 적도 있고 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돈 주니어 본인은 네. 내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하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추측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78살이고 네. 자기는 46살이에요. 네. 달리 뭐 해본 경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저 사람이 지금 관심이 있는 일은 아버지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아버지 이후에도 계속 가는 사회정치 운동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운동의 오너로서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뭐 열린 그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이게 주목해야 될 인물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현식 제작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